안녕하십니까. 직업상담사 사역과정 1차 기출문제 직업심리학 분야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2010년도 4회를 봤는데요. 이번 시간에 2010년도 3회 상당히 뭐 좀 까다로웠던 문제가 많이 나왔던 그런 시험이었는데요.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리에가 등장하네요. 세리에 하면 딱 여러분들 먼저 딱 떠오르는 게 누구죠? 어떤 스트레스 관련된 그런 이론이고, 라자루스와 함께 스트레스와 관련된 분야에 아주 혁혁한 그런 연구 성과를 내신 분입니다. 세리에가 제시한 스트레스의 일반 적응 징후의 단계가 아닌 것은, 해서 여러분들 그 GAS라고 기억나십니까? GAS라고 하는 그런 그 스트레스와 관련된 연구 결과물인데, 그분의 이론에 따르면 스트레스는 그죠? 세 개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GAS라고 해서 스트레스 단계를 이렇게 처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알람, 삐뽀 경계 단계가 오면서 그 다음에 저항을 하게 되고, 이 저항이 어느 시점이 지나면은 저항이 외부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소진해상, 번아웃이라고 번아웃, 그렇게 해서 어떤 사망까지도 이르게 되는 그런 무서운 하나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세리라는 분이 주장을 했죠. 그래서 21분의 답은 가가 되겠네요. 재발 단계. 스트레스가 재발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서는 처음에 이제 경계 단계와 그 다음에 저항을 하게 되고 탈진 단계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탈진 단계를 뭐 소진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챙기시고요. 22번입니다. 일반 적성 검사에서 측정하는 직업 적성이 아닌 것은 해서 GATB, General Aptitude Test Battery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적성 검사의 한 검사지지요. 검사지에서 측정하는 항목이 아닌 것인데요. 직업 적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포함되지 않는 것인데, 그래서 손가락의 정교성, 뭐 손가락의 재치 이런 말도 쓰는데, 언어 적성, 사무지각 능력 이런 것들은 직업 적성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고요. 과학 적성이라는 말은 이런 용어가 사실은 없죠. 이런 용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답을 잘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23번 홀랜드의 육각형 모형에서, 홀랜드의 육각형 모형이라는 말은 사실 이게 공식적인 용어는 아닌데, 워낙 육각형 모형이라는 말이 유명하다 보니까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네요. 가장 정확한 용어는 홀랜드의 직업 환경 적합성 이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그냥 육각형 모형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쉽게 용어를 쓰는 것 같습니다. 이 모형에서 서로 간의 거리가 가장 가깝고 유사한 직업 성격끼리 짝지은 것은 해서 육각형 모형 중에서 가장 인접한 내용들을 물어보는 거겠죠. 여러분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리아식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노란색으로 좀 해볼까요? 좋습니다. 오늘 노란 색깔로 한번 나가볼게요. 우리가 홀랜드의 육각형 모형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리아식, 어차피 여러분들 이 그림은 그냥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그림 그려야 될 것 같고요.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직업적인 특성이나 이 흥미가 코드해가지고 내용들도 이미 다 알고 계셔야 되겠죠. 지금 이 문제는 이 인접해 있는 것을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SEA, 이거네요. 요 밑에, 그죠? 진취형과 사회형과 예술형이 나란히 붙어 있으니까 가가 가장 정답이겠네요. 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R, 현실형과 S형 가장 멀리 떨어져 있죠. 그죠? 계측성에서 좀 멀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C와 I가 있는데 그게 또 뭡니까? S가 있고, 이것은 각각 하나씩 중간에 떨어져 있네요. 이것도 정답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가가 쭉 나란히 써 있으니까 가장 인접해 있는 그런 것이니까 각각의 그런 얘기하죠. 우리가 이 5가지 항목에서 일관성, 일치성, 무슨 계측성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바로 인접해 있는 것끼리는 유사한 공통점이 많다. 이게 뭐예요? 일관성이 가는 문제죠. 바로 이런 얘기를 묻는 문제입니다. 23번 좋은 문제였고요. 24번입니다. 개인의 특성과 흥미 또는 성격과 직업적 요구와의 차이로 인해 내담자가 직업 적응 문제를 났을 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방법은 해서, 이 문제가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직업 적응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단순한 직업 적응의 문제라면 스트레스라든지 인간관계 개선 프로그램도 좋은 답이 되겠습니다만, 그 전에 뭐라 그러냐면 개인의 적성과 흥미 또는 성격과 직업적 요구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특성과 어떤 직업적인 환경, 직무의 내용이 잘 안 맞는다,
미스매칭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뭐죠? 직업의 전환 내지는 뭐 직무의 전환도 괜찮겠어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 사람의 어떤 그런 특성과 직업적인 환경을 어느 정도 어드저스트 맞춰주는 작업이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직업 전환이 훨씬 더 가까운 그런 거죠. 그래서 문제도 보면 가장 적합한 방법이에요. 적합하긴 한데 이 중에서 가장 적합한 게 뭐냐? 이런 문제를 묻는 거니까 직업 전환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 수험생들에게 좀 헷갈리는 문제이긴 하지만 저 같은 학자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야 전문가로서의 직업 상황사라 할 수 있는 거죠. 좋은 문제입니다. 25번 문제예요. 직장에서 역할 관련 갈등으로 인하여 받는 스트레스는 스트레스의 원인 중 어디에 속하는가 하는 거죠. 직장에서 역할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역할, 자기 직무에 관련된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직무 관련 스트레스 원, 스트레소에 관한 내용이겠고요. 개인 관련 스트레스 같은 경우는 이런 거겠죠. 개인 내의 갈등 같은 거죠. 본인의 가치관과 직무의 내용에 있어서 어떤 그런 갈등적인 요소가 스트레스가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조직 관련 스트레스 같은 경우는 뭐 대인관계가 문제가 되겠죠.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는 별로 큰 불만이 없고 재미있는데 또 직장 동료 간의 관계, 상사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물리적 환경의 스트레스는 뭐 환경이 관련된 거니까 조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작업장의 환경 뭐 이런 것들이 다 뭐 소음 이런 것들 그죠? 그것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26번입니다. 문학 난이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것 때문에 사실 막 질문도 많고 그렇게 합니다. 일단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맞는 얘기부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특정 문학을 맞춘 사람들의 비율로서 0점에서 1점까지의 값을 이렇게 쫙 배치를 해놓고 어느 정도 속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조사하는 것이 바로 문학 난이도가 되겠고요. 또 문항이 어려울수록 검사 점수의 별량이 낮아서 검사의 신뢰가 낮아진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난이도가 너무 높아버리면 그죠? 맞추는 사람이 없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수능 시험도 마찬가지로 너무도 난이도가 높다든가 난이도가 너무 낮다든가 이렇게 뭐 어떤 얘기를 하죠? 변별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어서 우리가 난이도를 실패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바로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문항의 난이도가 0.5 딱 가운데라는 얘기죠. 그럴 때 검사 점수의 분산도가 최대가 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가장 뭐랄까 좀 정규 분포상의 어떤 그런 모양을 나타내서 가장 적절한 난이도를 갖춘 그런 검사지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 보십시오. 문학 난이도 개수값이 높을수록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문학 난이도 개수가 높다고 해서 어려운 문제라기보다는 그죠? 난이도 개수가 높다라는 말은 결국에는 맞춘 사람이 좀 적다 이런 의미입니다. 맞춘 사람이 적다고 해서 그것이 어려운 문제라고 하기는 힘들어요. 그렇게 딱 칼로 무를 자르듯이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단순하게 문학 난이도가 개수가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그거 보게 되면 풀이 한번 보십시다. 문학 난이도라고 하는 것은 정답수 나누기 전체 인원수를 100을 곱해서 율로 정한 것인데요. 이러므로 문항의 난이도 개수가 낮을수록 정답수가 적은 결과가 되므로 문항이 어려운 것이다 라고 해서 오히려 문항의 난이도 개수가 낮을수록 다시 말해서 정답을 맞춘 사람이 적다는 얘기니까 그죠? 문항이 어려운 것이다 라고 해서 이 라의 문장 그대로라면 이것은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27번입니다. 로의 욕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서 로의 우리가 직업 선택 이론에서 보면 로의 발달적인 측면에서의 이론을 한번 상기하시고 이런 얘기가 됩니다. 심리적 에너지가 흥미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본다. 그렇죠. 이 로우라는 사람의 이론은 사실은 프로이드적인 이론도 좀 많이 가미하고 있고 또 아들레의 개인 심리학에서 말하는 어떤 환경, 부모와의 관계 이런 것도 많이 관련하고 있고요. 가족 내의 지위, 출생 순서 이런 것도 고려하고 있고 또 긴저버그나 슈프로가 대표하는 발달론적인 입장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폭넓은 의미에서의 발달 이론을 전개하는 것이 바로 이 로우의 욕구 이론인데 심리적 에너지가 흥미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본다. 이거 맞는 말입니다. 이 프로이드적인 어떤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럼 다라를 한번 볼까요? 청소년기 부모 자녀 간의 관계에서 생긴 욕구가 직업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청소년기 부모
청소년기라기보다는 아동기 부모죠. 아주 어렸을 때 부모와 그 자녀와의 관계가 어떤 직업 선택에 나중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이론이니까 청소년기 이렇게 하면 너무 좀 늦은 나이가 되겠고요. 그럼 답니다.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거부적인 분위기에서 성장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접촉하는 서비스 직종의 직업을 선호한다. 이건 거꾸로 얘기죠. 우리가 어떤 그 거부적 어떤 그런 경험을 한 그런 유아기 때, 아동기 때 이런 사람은 사람에 대한 믿음이라든가 신뢰관계, 대인관계에 대한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서비스 업종보다는 주로 우리가 홀랜드가 말한 이 R형에 가깝죠. 기계적인 성이라서 혼자 일하거나 또 I형, 혼자서 탐구하거나 해서 사람과의 관계보다는 혼자서 일하는 또 혼자서 사물 중심의 어떤 그런 직업적인 특성을 가진다라고 로가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다도 맞지 않고요. 라에 보면 로는 직업군을 10가지로 분류했다. 10가지가 몇 가지죠? 8가지죠. 예. 그래서 8 곱하기 6. 기억나십니까? 로에 보면 우리가 8 곱하기 6이라 그래서 이렇게 직업의 영역이죠. 직업 영역. 그래서 직업군을 8개로 보고 이 역은 뭔가요? 난이도라든가 책임성을 바탕으로 해서 직업의 수준을 이렇게 정하죠. 아주 뭐 입직자, 아주 비기너, 초보자부터 뭐 올라가죠. 뭐 반숙련공, 숙련공, 뭐 준전문가, 전문가 이렇게 해서 6단계로 올라가는 이러한 8 곱하기 6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문제고요. 28번입니다. 제가 조금 목소리가 좀 잠기네요. 다음 중 표준 점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표준 점수. 표준 점수는 음수 값을 가질 수 없다. 그렇지는 않고요. 표준 점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의 값도 가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 뭐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표준 점수는 원 점수에서 표준 편차를 빼고 평균을 나눈 값이다. 이건 뭐 대체 무슨 개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 다음에 t 점수의 평균은 50이고 표준 편차는 10이다. 그렇죠. 우리가 z 점수, t 점수라고 해서 표준 점수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z 점수 같은 거 할 때는 50을 더하잖아요. t 점수의 경우에는 그런 내용을 한 건데 t 점수의 평균은 50이고 표준 편차는 10이다. 이게 딱 맞는 말이 되네요. 좋습니다. 표준 점수의 분포는 항상 정상 분포가 된다. 뭐 이것은 아니죠. 정상 분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동질성과 이질성에 따라서 전혀 다른 그림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네요. 29분입니다. 다음 중 종업원의 경력개발 프로그램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에서 또 경력개발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이 문제를 또 풀었던 것 같은데 후견인 제로라든가 직무순환, 잡 로테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훈련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종업원의 경력개발 프로그램과 가장 가깝고 또 그런 것을 내용을 한다 이렇게 얘기 들었고 직무평가라고 하는 것은 직무 내용에 대한 어떤 상대적인 가치에서 임금을 결정하는 이런 것들이죠. 이건 거리가 먼 그런 내용입니다. 30번. 다음은 직업심리검사의 타당도 중 어떤 것을 설명한 것이냐? 어떤 타당도를 설명한 것이냐? 이런 내용이죠. 자, 우리 타당도 여러 개 있죠? 기억나신 게 뭐죠? 뭐, 내용 타당도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뭐, 증거 타당도, 구성 타당도, 뭐, 예언 타당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논리적 사고에 입각한 논리적인 분석 과정으로 판단되는 주관적 타당도이다. 본질적으로 해당 분야 전문가의 판단에 의존한다. 이게 이제 키워드가 되겠네요. 우리가 타당도 중에서 전문가의 판단, 전문가 영역으로서 많이 다루는 것이다. 어디죠? 또 난이도라든가 이런 어떤 관련된 내용의 타당도. 바로 내용 타당도죠. 그렇죠? 내용 타당도는 그래서 보통 수능 시험의 어떤 난이도 이런 얘기를 할 때 내용 타당도가 적절하냐 안 하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내용 타당도를 다른 말로 뭐 교과 타당도라고도 합니다. 교과 타당도. 30분의 답이 가가 되겠네요. 여러분들 이 타당도에 대한 개념, 이 4가지 개념은 여러분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뭐 1차에서 항상 나왔던 문제니까요. 31번입니다. 어떤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과제 시도의 여부와 과제를 어떻게 수행하는지 결정한다는 반두라의 이론. 지금 이 지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입니다. 어떤 특정한 과제를 내가 수행하는데 자기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믿음, 자기 자신에 대한 능력에 대한 믿음, 또 이런 자신감, 이런 것들이죠. 이게 뭔가요? 셀프 에피케시. 원어함을 써볼까요?
아니, 요 안에 한번 써봐야겠네요. 그죠?